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한동훈 일가 개입 의혹이 농후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한 뒤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면회 문제에 대해서도 늦지 않은 적절한 시점에 접견을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일각에서 소위 당내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당원 게시판 의혹 진상규명이 또 유야무야되고 윤 대통령 접견도 무기한 연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 밝혔던 약속과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직접 천명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및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와 오찬회동을 한 뒤 이재명과 단독 영수회담을 가집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동아일보 계열 종편인 채널A의 뉴스A에 출연해서 현재 당무감사위원장이 공석이라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당원 게시판 문제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과 그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는 의혹입니다. 장 대표는 또 윤 대통령 면회는 접견이 불어대고 있고 당에 대한 침탈이 가중되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늦지 않은 시점에 윤 대통령 접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대표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3대 특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사법부까지 장악한다고 하면 결국 법원의 반발이 커지고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결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 앉아 강하게 항의할 건 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건 해야 한다면서 의제와 형식이 맞다면 곧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을 만나면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민생은 사라져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의 인터뷰 후에 이재명과 장동혁의 용산 대통령실 회동이 성사됐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오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소개한 뒤 이번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욱 비서관은 이어서 이번 회동은 국정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용산회동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외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참석하기로 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합니다. 특히 오찬 뒤에는 이재명과 장동혁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김 비서관은 전했습니다. 이재명이 제1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난 6월 22일에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긴 했지만 야당 대표와 1대1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이 자신과의 추후 단독 회담을 약속한다면 여당 대표도 함께 참석하는 회동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실에서 결국 장동혁 대표의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이번 회동의 형식이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미국 및 일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그 이후 대통령 정무수석실은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서너 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오늘 오전 회동에 최종 합의했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민주당 대표 정청래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사도 거부하는데 이번 회동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 측 반발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었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대화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야당 대표는 이렇게 좀 강골찬 그리고 결기가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김용태나 무슨 이준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 상대방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동훈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 함께 만나자 이거에 단독회담을 하겠다면 같이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속말로 대차게 나가니까 저쪽에서도 결국 먼저 만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회동 형식을 제안해서 성사된 것입니다.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박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들어보시면 이런 자를 한국의 정보수장인 국정원에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의 소위 전성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지원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 2차례 불렀지만 외면당했다고 현장에서의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박지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지난 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성절 기념행사 당시 김정은을 만났다면서 제가 김정은의 뒷좌석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가서 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2번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한 3보나 4보 정도 거리였다. 제 목소리가 들렸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북측 경호원들이 맞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 했습니다. 박지원은 또 제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딱 봤는데 외면을 하더라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지원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분위기가 나았다면서 우 의장이 가서 김정은과 악수하고 한마디 전달한 것, 제가 가서 최 외무상과 북한 측 인사들 김정은을 부른 것은 남한에서 진짜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을 북측에 직접 전달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은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베이징天安門의 망루에서 열병식을 참관하기 전 대기실에서 김정은과 만나 악수를 했습니다. 우원식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에게 7년 만에 다시 봅니다라고 인사를 했고 이에 김정은은 네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원은 김정은과 우원식의 만남에 대해 언론에서 평가절하를 하는데 제 경험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적이라며 북한은 최고 지도자에 비해 그러한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우 의장이 그렇게 전달한 것은 결국 남북대화를 하자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은 또 박지원도 가서 부르는 것, 최선희 외무상과 눈이 마주쳤지만 외면당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좋은 방향으로 북한에 인식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중국 방문이 북미대화나 남북대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성공적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우원식이가 중국 가서 그 저 구석에 서 있었던 게 지금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박지원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은 참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을 맡았다는 건 정말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속말로 정말로 쪽팔리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변 과정에서 전국 곳곳에서 이른바 세이브 코리아 집회,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해서 큰 공을 얻었던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지검은 손현보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회 예배 시간에 정성윤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5월 손 목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연보 목사는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금식기도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손연보 목사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손 목사는 한미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정치인의 정책적 입장을 확인한 것뿐이지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적은 없다면서 누구를 찍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30번이 넘는 줄탄핵이 있었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전체주의 국가로 갈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었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결과 즉 이재명 당선이 나왔으니 국민들 스스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선거철에도 많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했고 교인들에게 알려왔다. 이제 와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됐으니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형무소에 가야 한다면 그것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발언은 영상자료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휴대전화 압수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나선 것은 과도한 처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트럼프도 숙청이니 혁명이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제 아예 대놓고 정치권 야당이나 혹은 종교계 그동안 공권력 행사에서 일정 부분 자제해왔던 모든 분야에서 아주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칼들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특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공포정치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